우리 교재 16페이지 보시죠. 자,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 자, 계약의 성립을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 왼쪽 편에 로마자 1번에 나와 있죠. 자, 청약과 성립인데,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원칙 동그라미 치시고,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 청약과 승낙, 합치, 요거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답안지를 쓰실 때, 여러분, 여기서, 청약, 승낙, 합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출문제까지 분석을 할 건데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데, 자, 두 가지가 뭐냐면은, 자, 지금 방금 밑줄 그으신 게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의사표시가 몇 개 보이시죠? 청약의 의사표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보이시죠? 합치는 의사표시가 일치했다는 것 뿐이지, 요거는 이제 의사표시로 놓는 건 아닙니다.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합치했다 안 했다? 합치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100만원 팔려고 하는데 살래라고 하니까, 나 100만원 싫어, 90만원 하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의사가 합치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100만원, 90만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지 않았죠?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세요. 청약과 승낙 외입니다. 청약과 승낙 외인데, 자, 거기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당사자가 청약만 하는 교차 청약. 자, 그래서 당사자가 청약만 하는 교차 청약. 자,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약에 대한 승낙 대신 의사 실현이다. 자, 그래서 청약은 있는데, 승낙이 없이 하는 의사 실현. 자, 요렇게 청약과 청약, 청약과 의사 실현. 요렇게 해서 승낙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자, 요 경우에는 청약과 청약이 물론 합치가 돼야 되겠죠? 청약과 의사 실현도 합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요, 합치란 말을 안 써야 되죠? 왜 안 씁니까? 여기는 의사표시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합치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청약은 뭐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부터 먼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자,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23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매 단원마다 끝날 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2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기출문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자, 몇 년도 한 번 나왔고, 2016년. 또 하나는 2022년. 자, 그런데 거기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써놨거든요. 2016년 기출은 여기 부분을 물어봤어요? 여기 부분을 물어봤어요? 여기. 그 다음에 2022년도 기출도 청약과 승낙입니까? 청약과 승낙 왜입니까? 왜?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자, 이쪽에서 2016년도에 한 번 시험에 나왔고 2022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안 해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잘 안 했는데 뒤통수를 친 거죠. 후려 맞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셨는데, 자, 올해 시험 문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는 이건 사실상 제가 이걸 외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 무료 강의로 이제 첫 번째 1강 때는 영상을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상 여러분 시험에 출제라는 것은 심리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살짝 오픈해 드릴게요. 자, 사실은 올해 2023년도 시험 문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2022년도에 시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요거는 오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교재가 있는데요. 사례 단문집이 있는데, 자, 사례 단문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 2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기본 강의니까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이론을 여기다 대입시키는 연습을 한다면, 반대로 이미 좀 공부가 된 유예반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본 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답안지를 쓸 것인지를 연습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교재 사례 단문집이 있는데, 사례 단문집이 시중에서 다른 학원 교재는 사례 단문집만 따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 것만 이제 사례 단문집이 있으니까, 이제 기존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똑같이 출제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출제된 게 되게 많았어요. 5문제 중에서 5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죠. 여기서 똑같이 내면 어떡하냐. 이거 본 사람만 유리한 거 아니냐. 원래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면 안 돼요. 근데 똑같이 왜 낼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낼 때 판례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판례를 냅니다. 판례를 내서 똑같이 문제를 제가 판례를 전부 다 이제 시험 문제로 변형을 시켜놓은 건데 그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죠. 왜 똑같은 판례 보니까. 숫자만 뭐 300인데 200이다. 뭐 이렇게 바뀔 뿐이지. 그래서 똑같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거기서 똑같이 내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제 책에 없는 문제만 냈어요. 없는 문제만 냈거든요. 그러면 없는 문제를 내는데 5문제를 다 없는 문제를 낼 수 있느냐? 아니죠. 문제가 너무 촘촘히 박혀 있어가지고 5문제 중에서 없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기출문제를 내는 거는 여러분 제 문제, 제 책에 있는 걸 내는 거예요? 그냥 기출됐던 걸 다시 내는 거예요? 기출된 걸 다시 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출되지 않은 새로운 예상 문제를 제 책에서 끄집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끄집어내면 이 책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점수 차이가 크게 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상 문제를 제가 책에서 판례를 촘촘하게 박아놨는데 요건 내년도나 나올 거다라고 빼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시험 문제 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문제 정도를 기출문제를 내시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제 책에서 기출문제는 제 책에 있는 거랑 뭐 다른 책에 다 똑같이 나온 거고 예상 문제가 전혀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단단히 각오를 하고 2023년도에 책을 만들어낼 때 내보쇼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넣었어요. 이제 내년은 없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다 내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시험 문제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올 건데 요걸 이제 A급으로 놓고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다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게 없는 거예요. 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단문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 자, 제 책에 교수님들 내고 싶은 책을 판례들을 교수님 책을 다 뒤져가지고 다 집어넣고 교수님들이 낼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판례화 시켜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내실 거냐.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기존에 냈던 걸 다시 반복해서 낸다. 이건 기출문제 반복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더 어려운 판례를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로 더 어려운 판례 사례를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더 어려운 판례로 가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교수님들도 지금 낼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다다랐다.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시험 범위를 넓혀요. 이게 그 다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넓히진 않으실 거예요. 본인들 힘드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올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떻게 교재가 나갈 것이냐. 예,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나오더라도 다 걸리게. 기출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걸리는 거고 기출문제 아닌 부분이 나오더라도 다 걸리는 거죠. 내년도가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선생님 이 프린트 나눠주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내용인데 판례만 바꿔요.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판례만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기억하시면 10개의 프린트가 와도 쓰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러면 사례만 달라지는구나. 그죠? 혹시나 이렇게 사례도 나올 수가 있고 저렇게 사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대비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자, 2024년도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학원에서 공통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모든 학원에 똑같이 내잖아요. 이제 제 책이 아니라 모든 학원에서 똑같이 내는 부분은 어디를 시험 문제를 내도 누구 책을 특정히 편애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대신에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하고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례형으로 나왔던 거하고 단문형으로 나왔던 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 보시니까 이거 사례형이었어요? 단문형이었어요? 단문이죠. 이렇게 쓰세요라고 된 거고 2022년도에는 사례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사례형으로 나온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사례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에는 2024년을 대비해서 자 요거
교수님이 내실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거를 하나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교수님들이 요거 내라고 살짝 제가 이거 빼놨거든요. 시험 문제 내세요 하고 따로 프린트로 드렸거든요. 교재 안 올려놓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그거를 몇 년 안에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부분을 교재에 넣든지 여기는 교재에 넣을 거예요. 넣어서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는 단단하게 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청약과 청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승낙한 거예요? 둘 다 청약한 거예요? 청약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서로 둘이 같이 했다 안 했다? 같이 했다. 100만 원에 살래? 라고 하니까 얘가 100만 원에 팔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서로 똑같은 얘기 했다 안 했다? 똑같은 얘기, 찌찌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찌찌뽕. 똑같은 얘기 했네. 자, 그 다음에 청약이 있고 의사실현이 있는데, 의사실현은 뭐냐면 여러분 청약을 했어요. 자, 여러분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쫙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차장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딱 보니까 경비실처럼 아저씨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만차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들어가세요.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차장 앞에다가 차를 세우는 건 일단 뭐가 되겠어요? 청약.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세요. 그럼 뭐가 돼요? 승낙. 그럼 계약이 성립하죠.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자, 아니 낙성인데 계약의 종류. 매매, 임대차, 증여. 어느 쪽? 그렇죠. 토지를 쓰고 토지를 그대로 돌려주죠. 근데 사용료를 내야 안 내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주차장 앞에 대는 건 뭐가 되겠어요? 청약. 한 자리 비었으니까 들어가세요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승낙. 그럼 의사가 합치됐죠? 근데 저 시간당 얼마죠? 그러니까 3만 원. 안 가. 그럼 의사의 합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계약이 성립 안 되겠죠. 근데 시간당 300원, 500원. 그럼 들어가는 거죠. 자,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청약과 청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뭐냐면 저기 저 자리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상대방도 얘기하는 거죠. 자리 있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보기도 전에. 자, 차가 들어오자마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차량을 끌고 와서 청약이죠. 근데 거기는 승낙으로 볼 수도 있고 청약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승낙으로 봐야 되겠죠. 차를 몰고 왔으니까 들어가세요 라고 했으니까 승낙. 자, 그럼 임대차 계약 성립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인 바가 더 많죠. 사람이 없이. 그러면 청약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바가 쭉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승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사실현에 따른 의사실현에 따른 행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앞으로 가셔서 21페이지. 자, 532조를 보십니다. 532조. 자, 21페이지 보세요. 자,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 옆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여러분, 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여러분, 주차장에 있는 바가 올라가면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었죠.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예,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되셨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일 수도 있고 청약과 의사실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뒤쪽으로 넘겨보시죠. 자,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성립하시어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쓰시는 게 첫 번째 2016년 기출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죠.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사례형을 한번 볼게요. 2022년도 기출. 자, 화가갑은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달라고 청약의 편지를 2022년 9월 1일 발송을 하고 그 편지가 동년 9월 5일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한편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을은 갑에게 A 그림을 100만 원에 팔라는 청약의 편지를 자, 갑에게 보냈고 9월 7일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쫙 읽어보니까 청약과 승낙입니까? 청약과 청약입니까? 청약의 의사실현입니까? 청약과 청약이죠. 자, 요겁니다. 요렇게 찾는 거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논점 찾는 연습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모르는 애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만약에 거기를 아는 이라고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100만 원에 사달라라고 청약에 편지를 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이 100만 원에 팔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건 청약과 청약으로 가야 되겠어요? 청약과 승낙으로 가야 되겠어요? 승낙이 되는 거죠. 모르니 포인트입니다. 모르니. 그러니까 자, 청약의 의사처럼 했지만 사실상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 왜? 상대방의 청약을 듣고 그걸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죠. 그럼 이건 승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 몰랐으니까 그냥 청약을 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답을 해줬다. 그냥 내가 얘기를 했다. 그럼 그것은 승낙이 됩니까? 청약이 됩니까? 청약이 될 뿐이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청약, 승낙이 아니라 모르는, 아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을은 갑에게 A 그림을 100만 원에 팔라는 편지를, 청약이라는 단어를 빼고 편지를 9월 3일 발송해서 9월 7일 갑에게 도달했다. 여러분 청약이라는 단어를 빼고 편지를 이라고 쓴다면 여러분 이때는 논점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건 청약과 청약의 의사표시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조만간 청약이라는 단어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아는 요것만 남았을 때 논점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그래서 논점을 보는 방법은 좀 개개의 변화로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셨으니까 어디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쪽에다가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가시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다 해야죠. 자, 그래서, 자, 17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17페이지.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틀을 보여드리고, 큰 틀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는 무조건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 나와도 무조건 뭐는 쓰겠습니까? 그죠? 청약이니까 무조건 청약은 쓰겠죠? 그럼 청약만 잘 써도 기본 점수는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먼저, 청약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겠구나. 자, 청약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짧은 청약을 보세요. 자, 로마 짧은 청약인데, 여러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봅시다. 자, 17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로마 짧은에 청약이 있죠? 청약에 청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청약에 청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보세요. 18페이지. 자, 승낙에 로마 짧은 승낙이 있는데, 승 동그라미를 치시고, 승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19페이지 가시면 로마자 3번에 의사의 합치, 합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가세요. 20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시기에 성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청, 승, 합, 성. 그래서 청약, 승낙, 합의, 합치, 성립 이렇게 되는 거죠. 청승합성. 그럼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디에다 신경을 제일 많이 쓰자? 청약.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제발 그냥 처음부터 쭉 읽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을 세워서 내가 어디부터 확실하게 공부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7페이지 가셔서 청약 부분을 갈게요. 자, 청약 보십니다. 1번 의의죠.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답안지를 쓰실 때 여러분 이걸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일단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청약이죠. 그러면 뭐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승낙.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청약을 할 때 대충 해야 되겠어요? 자, 청약을 할 때 계약을 뭐 할 목적으로? 성립시킬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승낙과 결합해서, 자,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네요. 여러분, 자, 청약은 나 혼자 하는 거죠. 여러분, 청약 통장 넣는 것은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청약 통장을 넣는 거예요? 나 혼자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가시죠. 광고입니다. 광고. 자, 광고. 여러분, 광고는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뭐에 해당합니까? 청약의 유인. 자, 청약의 유인입니다. 여러분, 광고 보고 가면 무조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시죠. 이거 세일해서 판대. 와! 갔어요. 다 떨어졌대요.
자, 그럼 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광고는 왜 때린 거예요? 청약하러 오세요라고 꼬신 거죠. 그렇죠. 제가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청약 아닙니까? 저 그 물건 주세요! 라고 이제 청약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이 다 떨어졌대요. 그럼 상대방이 승낙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광고는 청약이에요?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죠.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을 하러 오세요 하고 유인하는 거죠. 자, 넌 걸렸다. 광고에 넌 걸렸다. 유인해서 걸리는 거죠. 자, 여러분 김치찌개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럼 여러분들 먹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싸니까 가죠. 다 떨어졌대요. 그럼 뭐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이건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광고는 원칙적으로 뭐다? 청약의 유인이다. 자, 그래서 광고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밑줄 그으세요. 그런데 그 옆에 슬래시 하나 그으시고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광고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24시간 영업. 자, 그러면 여러분 밤늦게 가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명확하죠? 예, 그러면 된 겁니다. 광고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도 볼 수 있다. 자, 그런 문구 하나 넣으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 이제 2번 내용 가시죠. 자, 거기 보시면 청약은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시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니까 자, 밑줄 그으세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자, 청약은 뭐 해야 된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자, 그리고 그 옆에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저랑 같이 처음으로 문장을 읽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답안지를 쓸 때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2번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줄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 자, 그거는 제가 밑줄을 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약은 밑줄을 걷죠. 자, 청약은 이렇게 밑줄을 걷고, 자, 그러면 이게 판례 내용인데, 청약은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단어의 점수를 줍니다. 채점을 할 때 어디다 점수를 준다고요? 단어. 그러면 선생님 내용을 읽고 타당하면 점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기분이죠. 그건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의 문제에 대한 해설의 답을 줄 때 제발 개인적인 단어를 쓴다? 점수가 안 나갑니다. 법적인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의 점수를 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 채점을 한 명이서 합니까? 세 명이서 합니까? 세 명이서 합니다. 그럼 세 명이서 하는데 세 명 모두 지 감정에 따라서 점수의 채점의 폭이 커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점수가 타당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채점을 하니까 80점, 제가 채점하니까 20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근거를 둘 거냐?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쓸 때 그러면 단어의 모든 단어마다 점수가 앞에 있는 요 단어는 0점, 1점, 0.2점 이렇게 붙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청약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요거죠. 자,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쭉 읽으면 안 돼요. 청약은 일단 뭐 해야 된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요렇게만 공부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 그 단어는 여러분 조금만 공부가 늘어나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청약을 하면 자,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계약이 성립을 바로 하기 위해서. 자, 뭐만 있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지 처음서부터 거기서부터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일단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횟수가 조금 늘어나면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인데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단어는 나중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만약에 답안지를 썼다. 요렇게 답안지를 썼다. 그럼 여기에다가 0.2점 여러분 죄송하지만 1점, 2점 안 줍니다. 원래 0점, 1점, 0.2점 이렇게 굉장히 점수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0.4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총점이 몇 점, 2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수님들의 답안지를 제가 다 봤거든요. 단어 하나의 점수가 0.1점, 0.2점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못 썼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답안지 이렇게 못 써? 점수 팍팍 깎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장 전체를 집어넣는 것보다 일단 뭐부터 집어넣자? 단어부터. 자,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시죠.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라. 자, 뭐라고요?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라 하고 쭉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학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청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광고는 청약 유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광고를 보고 합격해서 행정사 하나보다 하고 들어왔죠. 근데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몇 회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교재는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은 포함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내용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은 포함시켜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자,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자, 이제 살을 좀 붙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청약은 계약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시킬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살을 붙이시면 되는 거죠. 살까지 미리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오늘 공부할 때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내용을 결정시킬 사항을 포함한다. 자, 요게 0.4점. 그럼 이게 전부 다 몇 점이 되는 거죠?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단어다. 단어입니다. 단어. 자, 그러면 단어가 명확한 건 뭐겠습니까? 어디에 점수가 높겠습니까? 단어가 명확한 것. 누가 채점을 해도 똑같은 단어에다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판례와 규정입니다. 판례와 규정이죠. 그러니까 의는 대충 휘갈겨도 되고 다른 것들은 뭐 대충 써도 되는데 판례가 나와 있다 그러면 대충 써야 된다, 꼼꼼히 써야 된다. 꼼꼼히. 그 다음에 규정이 나와 있으면 제대로 써야 된다, 달리 써야 된다. 제대로. 왜? 그거는 교수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야, 그 판례는 네가 봐도 그 판례고 내가 봐도 그 판례고 네가 봐도 그 규정이고 내가 봐도 그 규정이니까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차등이 안 생겨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자기가 막 그걸 풀어가지고 열심히 썼다. 단독 없네? 그러면 점수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처음 공부할 때 단어부터 자 신경 쓰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효력 가겠습니다. 효력. 자,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자, 밑줄 쭉 그으시고. 자, 철회하지 못한다. 거기다가 여러분 철회 못한다까지 밑줄 쭉